네, 투자의 인싸가 되기 위한 가장 트렌디한 방법 모닝인사이트. 오늘도 모닝미팅에서 가장 핫했던 리포트와 함께합니다. 제 옆에 강성진 형과 함께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얘기할 가장 핫했던 이슈 뭘까요? 바로 BDI 급등입니다. BDI 급등. BDI가 사실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BDI가 뭔지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BDI는 발틱 익스체인지 드라이 인덱스의 약자인데요. 발틱 익스체인지는 런던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운 거래소고요. 17세기에 커피숍으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해운 거래소로 업종이 바뀌어 있는데 네. 이곳에서 드라이는 건화물인데 이게 철광석, 석탄 같은 고체 화물들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고체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을 빌리는데 얼마 들어가냐 이 용선료를 지수화해서 발표하는 게 BDI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벌크선 운임 지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선박을 빌리는 돈. 선박을 빌리는 돈인데요. 사실 그걸 거의 운임의 변동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운임 지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말로는 건화물선 운임 지수라고 좀 맞습니다. 표현할 수 있고요. BDI 관련 종목 뭐가 있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BDI가 움직이면요, 사실 이제 시장을 보시면 뭐 펜오션도 주가가 움직이고, 네. 대한해운도 주가가 움직이고, HMM도 움직이고, 뭐 KSS 해운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사실 BDI가 회사 실적과 연관성이 큰 종목은 펜오션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펜오션 하나. 네, 나머지는 그냥 덩달아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럼 BDI 최근 흐름은 어떤가요? BDI가 뉴스를 보셨겠지만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기억하는 최고치는 11,000포인트 정도 되는데 네. 지금 2,70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역사적 고점 대비로는 매우 낮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저점 부분에서 운임이 형성되고 있다가 최근에 네. 좀 올라간 게 눈에 띄는 정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이게 핫했던 이유가 어제 9.63%가 상승을 했대요.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선박의 크기에 따라서 BDI 말고도 뭐 BCI니 BPI 이런 하부 지수들이 같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 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BDI가 이제 올라갔어요. BDI가 네.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잠깐 말씀드렸던 그 BCI 대형 선박의 운임만 따로 뽑아서 지수를 만든 건데요. 그게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네. BDI도 좀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그러니까 그저께의 밤에 이제 BDI가 급등을 했던 거는 이 네. 대형 선박 운임이 무려 16%나 한 번에 이제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급격한 BDI 변동에 따른 해운사 영향은 뭐가 받을까요? 일단 운임 지수기 때문에 네.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고 그럼 이익 증가로 직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유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해운사들이 매출을 낼 때 네. 자기 보유 선박만 가지고 매출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시장에서 배를 빌려 가지고 네네. 화물을 수송해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네. 선박을 만약 빌리는 경우에 화물을 먼저 빌리는 계약을 화물을 수송하는 계약을 먼저 확정을 해서 운임을 결정을 했는데 네. 야 이걸 이제 수송할 수 있는 배를 찾아보자 했는데 그 사이에 운임이 팍 튀어버리면 용선료가 이 렌트가 같이 튀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비싼 가격에 배를 빌려서 계약한 물량을 울며 겨자 먹기로 처리를 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시황 변동은 회사 실적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해놨는데 빌리는 운임이 올라가 버리면 나는 오히려 진짜 그렇죠. 손해 보면서 해야 될 수도 그럴 있는.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할 때 BCI라고 하셨잖아요. 네. 대형 선박 운임. 네. 최근 대형 선박 운임이 상승했던 이유 뭘까요? 저희가 그 선박의 운임이 계속 움직일 때 많이 말씀드리는 대답이 뭐냐면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아주 단기적인 파동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 노이즈로 생각하고 걸러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방금 이제 언급 주신 그 BCI 같은 경우에는 네. 요 브라질산 철광석 가격하고 호주산 철광석 가격, 중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이제 중국 도착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네. 그 가격의 스프레드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호주산이 브라질산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그 격차가 벌어지면, 그러니까 네. 호주산이 더 비싸지고 브라질산이 더 싸지면, 네. 그 여기 보시면 요 스프레드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네. 구간이 나오면. 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멀리 있는 브라질산이라도 가져오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게 더 싸니까. 네. 근데 이 멀리 있는 곳으로 배를 보내면 호주로 보낼 때보다 배가 그 운항 한 건 한 건마다 잡혀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결국 배가 조금 모자라게 돼요. 네. 그런 경우에 운임이 튀어 올라가는데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브라질산 청약석 가격하고 호주산 청약석 가격은 그냥 동행하는 거거든요. 동행하면서 네네. 스프레드가 좋아졌다, 높여졌다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브라질산을 막 사기 시작을 하면은 그 스프레드가 또 줄어요. 음. 그러면은 굳이 배를 많이 빌려가지고 멀리까지 또 가져올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운임이 빠집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빠지면 운임 빠지는. 그래서 요 과거의 경험을 보시면은 이 스프레드 지표하고 이 대형 선박 운임 지표가 동행하는 그런 네. 뭐 방향성이 같이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만 네. 그 기준점이 중국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벌크선의 20%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철광석을 수송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요?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크죠. 중국 철강석 어디다 그렇게 많이 쓰는 걸까요? 그 산처럼 쌓아놓고 끝없이 녹이는데 그래도 계속 쓸모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아까 대충 얘기는 하셨지만 대형 선박 운임이 상승할 때 투자자가 유의해야 될 거. 아까 그러니까, 속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 선박 운임이 급변을 하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해요. 네. 무슨 가격이 하루 만에 10%가 올라 이런 식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차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일이 자주 있다. 그런 일이 자주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네. 번째 별일 아닌데도 움직인다.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만약에 이제 투자자들을 약간 현혹을 시키고 싶으면 운임이 급등을 했고 이것은 어떤 매크로 경제 상황과 연결해 봤을 때 구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좀 투자자들을 혹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양심적으로 볼 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는 흔한 일이고 그리고 별 의미도 없으니까 다시 또 반대 현상도 얼마든지 금방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 그럼 유의에 단기로 확 오른 게 벌크 회원사 이익으로 확 늘게 되는 경우로 직결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장기 트렌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소폭이지만 이번에는 좀 중소형도 좀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도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차트에 보시면 요런 밑에 있는 선들이 이게 중소형 선박 운임인데 네. 최근에 이게 조금 올라갔단 말입니다. 네. 근데 요 봄에 보면 요 3월 달 정도는 요때 공통적으로 일단 한번 올랐어요. 근데 매년 3월하고 9월에는 곡물이 출하가 되고요. 곡물은 소형 선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 네. 한번 오릅니다. 원래 오르고 4월 되면 빠져요. 그 계절성이 올해도 나타났던 건데 네. 지금 약간 계절성과 다르게 살짝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또 전 세계를 뜨겁게 이제 놀라게 했던 수에즈 운하가 딱 막히면서 배들이 제때 통과를 하지 못해서 예정된 시간에 항구들에 도착을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통과 못했던 배들이 지금 그 항만에서 그 짐을 쌓이게 만들다 보니까 운임이 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이었잖아요. 6일 정도. 6일, 예, 6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딱 얘기해 볼 때 왜 해운 운임은 변동성이 심한가요? 해운 운임 변동성의 가장 큰 부분은 사실 계절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곡물이 봄, 가을에 한 번씩 올랐다 내려오는 네네. 그런 운임 변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발전사들이 석탄 보충을 한번 쭉 합니다. 그래서 가을 보통 이제 연말 정도 되면은 네. 운임이 한번 쭉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되게 어이없게도 뭐 브라질에 홍수가 났다, 호주에 홍수가 났다, 중국이 추워서 항구가 얼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운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단기 운임 변동은 보통 이런 사소한 뉴스들에서 결정이 되고 네. 긴 운임의 흐름, 뭐 1년, 2년 단위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매크로 상황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결국은 중국과 브라질과 호주의 상황이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트렌드는 매크로와 좀 연관지어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자, 끝으로 벌크 해운 관련돼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벌크선 시황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 펀더멘털의 변화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가려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급등은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모닝 인사이트 문을 좀 내려볼까 합니다. 다음 주 오전 10시에도 저희는 찾아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